자, 구독자 이벤트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7월 16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공연입니다. 여러분 초대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신청 받거든요. 지금 화면으로 나가는 또 QR코드나 라이브 채팅창, 커뮤니티 공지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해 주십시오. 10분 뽑아서 티켓 2장씩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뉴스인사 프라임에 가입을 하시면 공개방송 참여, 뉴스토마토 무료 구독 등 더 많은 혜택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가입하시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언젠가 여의도에서 비상한 날을 꿈꾸는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 정치 현안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의사당 1번 출구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신인규 변호사,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먼저 민주당 이야기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아마 오늘 대표직 연임 도전에 공식 선언하겠다 말씀을 했고요. 아니면 늦으면 내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김두관 전 의원도 지금 전당대회 출마를 할 수도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김두관 전 의원, 이재명 대표를 좀 견제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왜 웃어요? 왜 웃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자체는 당연히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요. 웃어서 제가 좀 그랬습니다. 네. 네. 아, 웃을 수 있죠. 네네. 그러니까 네. 웃으신 건 먼저 웃으신 것 같아요. 제가 웃었군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 자유와 다양성 맨날 얘기했고, 네. 또 그리고 역동성을 또 강조하셨더라고요. 전 그 말씀에 다 공감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그게 진짜 견제가 될 거라고 보는 분들은 사실 많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쵸. 당 내에서도 그렇고. 예. 네. 자, 견제가 좀 어렵다. 근데 이게 김두관 의원도 전 의원도 뭐 정치적 계산 같은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김두관 네. 전 의원은 사실 그 이력이 좀 화려하잖아요. 이제 네. 과거에 이장 출신에서 행안부 장관도 하고 그렇죠. 또 경남지사까지 하면서 이제 의원까지 지낸 상당히 좀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는 분인데, 근데 이제 김두관 의원의 출마 자체가 사실 큰 의미를 가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어차피 당선을 다 예상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출마를 하는 거니까 네. 뭐 그냥 나름의 뭐 경선의 그 일극 체제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비판을 방지하기 위한 약간의 구색 맞추기용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민주당의 경선이 네. 이제 뭐 시점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주목받기가 지금 매우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하. 저는 그런 상황에서는 현재 민주당의 다선 의원들이 좀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당원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통해서 정치를 해나가는 것이고, 조금 더 큰 꿈들을 가져가면서 당이 좀 다양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데, 선수는 높으면서 국민들에게 인지도도 낮고 또 네. 당원들한테 지지도 못 받고, 그러니까 출마는 못 하는데 또 의원은 계속 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기득권화되는 당내 구조는 그분들에게도 안 좋지만은 또 이재명 대표에게도 부담이 되고 또 민주당 전체에도 상당히 좀 부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좀 다선 의원들의 기득권은 좀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좀 나오는 게 맞는데 이게 사실은 다들 뭐 한 4선, 5선쯤 되면 나와야 된다 이 그러니까 말씀이잖아요. 이제 몸살이는 정치죠. 또 몸살이면 한 번 안 이제 된다. 배치를 달기 위해서 네. 눈치 게임을 네. 하고 있다. 저희가 그 네. 말씀에 황희두 공감하고요. 이사님. 그 같은 당 의원이지만 네. 저도 이거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네. 게 그냥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님이 네. 하는 게 뭐 전반적인 분위기도 맞고 그렇게 윤석열 견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네. 거기에 힘을 보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언론에다가 대고 자꾸 뭐 한 다선 의원에 따르면 이러면서 뒤에서 자꾸 얍삽하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신인규 그 위원장의 말씀도 그러니까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그걸로 평가를 받는 게 정치인이지 뒤에서 저렇게 꼼지락꼼지락 하는 거 또 이따가 뭐 얘기 나오겠지만 우리가 정부 여당을 비판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물론 모든 사안을 다 실명으로 얘기하는 게 100% 가능하다 보진 않습니다만 네. 뒤로 가가지고 자꾸 또 막 사법 리스크 얘기하고 뭐 지금 김대중 대통령 얘기 나오니까 네. 김대중 때부터 그럼 내가 정치를 해왔는데 뭐 이런 민주당 못 봤다 이런 얘기를 할 거면 본인이 그렇게 그 오랫동안 정치를 해오면서 뭐 했는가 이 얘기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걸 막기 위해서 본인은 어떤 식으로 세력을 구축하고 자기의 그 비전과 가치를 내세울 것인가를 가지고 경쟁을 해야지 뒤로 가가지고 언론에 떡밥만 주는 거는 비겁하다 봅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김두관 전 의원이 이제 나와서 대항마가 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또 연임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당대표 선거는
조금 흥행이 덜 된다면 최고위원 선거는 지금 흥행이 엄청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어쨌든 간에 최고위원 5명은 이제 뽑아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 명이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2명 이상 도전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고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 최고위원은 거의 과열 상태죠. 예, 여기는 뭐 정말 서로 하려 그래요. 뭐 매일 그냥 출마 선언이 예, 이렇게 예, 나오는 예. 것 같아서 뭐 그걸 나름 뭐 흥행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네. 사실 아까 그 당대표에 도전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가 거의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재명 대표 체제하에서 본인들의 이제 정치적인 입지를 좀 확보해 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뭐 원내외를 그렇죠. 따지지 않고 많은 분들이 출마 선언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최고위원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뭐 이현주 의원도 출마 선언한 것 같고 또 전현희 의원도 이렇게 출마 선언했기 맞습니다. 때문에 뭐 최고위원급의 그 단계에서라도 좀 민주당에 대한 다양한 뭐 반성과 성찰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의 뭐 미래의 희망이나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비전을 좀 제시하는 좀 그런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이 얘기합니다. 다 친명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최고위원들도 12명 다 친명 일색이다. 이 비판이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당 대표가 거의 한 명 체제로 되니까 최고위원 체제도 어떤 방법 없습니까? 아니, 방법이 없죠. 그 제한된 바운더리 내에서 네. 지금 뭐 아름아름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아까 다시 원점으로 좀 돌아가자면은 이재명 대표의 물론 뭐 일극 체제 내지는 뭐 사유한 논란도 전 당연히 네. 문제 제기돼야 된다고 보지만은 더 본질적으로 정치를 오래 하고 많이 누리신 분들이 마치 학생이 시험장에 안 들어가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보기 싫다. 근데 네. 국민들 앞에 늘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평가받고 더 큰 책임을 맡고 더 큰 정치를 하는 게 우리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데 다들 자기만을 위한 보신 정치를 하니까 이게 정말 민주당의 건강한 그런 발전, 다양성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후퇴됐다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아마 국민의힘은 너무 좋아할 거예요, 비판하기. 이런 거. 네. 황희두 우리 이사님은 이 민주당 입장에서 이런 상황 자체가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너무 이재명 중심으로 뭉쳐져 있고 모든 최고위원도 이재명 내가 친명입니다. 내가 친명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언론에서 그렇게 프레임 잡는 거에 네. 대해 또 이제 의견이 나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식해야 된다랑 지금 상황에서 어쩌겠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그 비판이 부당하다고 생각은 네. 하지만 그렇다고 또 나오는 분들이 내가 친명이다. 내가 막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 주셨듯이 당 대표 체제는 이미 다들 알고 있어요. 국힘도 알고 있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자기가 나와가지고 어떤 그 지도부로서 역할을 할 것인가. 뭐 이 다음에 오늘 이 뒷타임에 나오시는 걸로 보이는 이제 김병주 의원도 네, 계시지만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이번에 그 네. 한미일 동맹에 대해서 비판을 했잖아요. 지금 네. 이게 정신 나간 이런 국민의힘의 그 비판을 했고 네.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에 제가 화면도 봤지만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네. 그때 당시 혼자서 그거 거의 막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상대하는 모습 예. 그런 게 상징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또 누군가는 그걸 가지고 조롱을 하지만 뭐 여기 보면 검찰, 언론 등등 각 그 전문 분야들이 있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 본인이 어떤 식으로 지도부에 들어와서 마음을 얻을 것인가, 다수의 국민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 이런 걸 가지고 경쟁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한 말씀만 드리면은 네. 윤석열 정부가 워낙 예외적이고 비정상적이다 아. 보니까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체제의 뭐 연임, 뭐 저는 연임을 비판하진 않습니다만은 당원을 바꿔가면서까지 연임하는 건 굉장히 무리수를 두는 거고 네. 아마 중도에 있는 많은 분들은 좀 거부감이 더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정치의 본령이 윤석열 정부의 비정상성 때문에 바뀌진 않는다고 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치가 골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 팀으로 치면은 야구 같은 축구 예. 같은 팀 스포츠가 정치인 건데 뭐 야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강팀의 기준이 홈런 타자 4번에 배치해서 딱 한 명 있는 팀이 강팀이겠습니까? 그거 우승 못 해요. 못하죠. 근데 이제 예. 1번부터 9번까지 다 출루가 가능하고 도루도 할 수 있고 수비도 안정적이고 이런 팀이 강팀이고 계속 이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의 비정상성을 많은 국민들이 공감합니다만은 그렇다고 정치의 본령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민주당도 이런 건강한 팀 플레이 이 정치의 본령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팀 플레이를 해야 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게 팀 플레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그래도 전당대회 흥행이 되고 있는 정당은 지금 국민의힘 같습니다. 자, 문자 논란. 아, 이건 뭐 3대1 팀 플레이가 되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자, 문자 논란. 일단 일십. 아유, 일십 요새 어떻게 보세요? 그거 문자 논란 지금.
일단 다른 많이 분들이- 웃으시네. 네, 오늘 아니, 잘 웃으세요. 왜냐면 이제 다른 분들이 네. 이제 문자를 보낼 때 네. 답장 열심히 해야겠다. 네, 그런 저도 생각이 많이 들고요. 가끔 일시불 하거든요. 네. 보고 봤는데 답장 안 하는 것보다 네. 안 본 척하면서 답장 안 하는 게 더 감정선을 건드는 건 예의에 그렇죠. 저 맞다고 네.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네. 예. 아니 뭐 5번이나 그렇게 했다니까 네. 네. 뭐 이제 김건희 씨 입장에서 열받을 수 있겠다 싶으면서도 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그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자기가 대선 때 사과했다고 10% 지지율 꼬라박았다고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사과하라면 내가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사과하기 싫어하는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뭐 사실 다른 중요한 이슈들도 많은데 그 댓글팀 얘기가 전 가장 꽂혔어요. 제가 계속 그 말씀드리지만 원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제가 되게 존경하다가 네. 이제 넘어온 사람 아닙니까? 그 댓글 문제 때문에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였어요. 아. 그거에 제가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예. 이명박 정부를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네. 그게 전부 다 저는 댓글 공작의 결과물이었구나 느끼고 충격받아서 벗어난 건데 여전히 그런 게 돌아가는 건가? 왜냐면은 다른 신자유주의라든지 뭐 그러니까 초부자 감세 그다음에 지금 뭐 공영방송 장악 이게 이명박 때 멤버들이 그대로 와가지고 아하. 지금 뉴라이트 색깔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댓글팀도 괜히 내 얘기 나온 게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문자를 보면서 네. 자 결국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이 문자 얘기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어쩌면 무대응 기조로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무대응 기조 뭐 대응할 게 없다 이런 뜻인가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일말의 양심이 있는 건지 네. 뭐 더 이상의 이제 국민 앞에 할 말이 없겠죠.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사적 관계와 공적 관계가 뒤섞여 있는 문자의 노출, 그것도 그 내용까지 노골적으로 다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걸 이용해서 권력을 한번 잡아보겠다. 예. 이게 얼마나 좀 비루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참 유치찬란해 보이는 건데 저는 여기서 본질을 자꾸 가리고 네. 마치 그런 뭐 한동훈 위원장이 예의가 있냐 없냐, 뭐 김건희 여사가 뭐 서로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그런 좀 표면적인 걸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많고 윤석열 패싱 현상이 일어나는 게 이제 국민 청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김건희 한동훈까지도 윤석열 패싱을 했다라는 게 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잠깐 김동훈 김동훈 맞아요. 한동훈. 김동훈이요. 죄송해요. 한동훈 죄송해요. 합치면 김동훈. 아니 왜 그러세요 또 예. 몰아가지 마세요. 한동훈 김건희 두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패싱했다. 패싱했죠. 아니 이게 저는 패싱이라는 게 당시 1월 달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이 뇌물 혐의에 네. 대한 사과 문제는 정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고도의 정부 판단 문제인데 그렇죠.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무수석이나 비서실장이 그 문제를 해결을 해서 네. 당대표와 논의를 하는 게 정상적인 건데 대통령부터 패싱되니까 네. 밑에 비서실장이고 뭐고 간에 싹 다 무시되고 김건희 여사가 혼자 문자 보낸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김동훈이 꽁냥꽁냥 아니, 한동훈이죠. 문자 보내면서 한동훈입니다. 예. 네, 제가 서로 또 씹었다는 말실수했다고, 얘기니까 전 예. 여기에 대해서는 K 당무 개입이다. 그러니까 아. 김건희의 K 당무 개입의 의혹이 있는 거고 예.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의전서열 7위거든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7위인데 7위에게도 본인의 의사를 당당하게 5번이나 문자를 넣는 그런 기백이라면은 과거 양평 논란 있을 때 네. 고속도로 노선 조작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국토부 장관은 의전서열이 32위예요. 그럼 7위에게도 문자를 5번 넣을 정도면은 네. 의전서열 32위에게는 뭐 전화 그 더한 것도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김건희의 국정 개입을 넘어서서 정당의 당무 개입까지 전방위적으로 국정 개입은 상시화돼 있구나라는 게 저는 이 문제의 핵심 아닌가. 오히려 봅니다. 문자 논란에서 읽히는 부분이 뭐냐면 대통령의 배우자가 직접적으로 국정 개입하는 모습이 지금 보인 거 아니냐. 대통령 패싱하고 이렇게 근데 짚어주셨어요. 말씀 들으니까 네. 그 윤석열 대통령 경로했다는 게 네. 다른 의미에서의 경로가 될 수 있겠구나. 아, 저는 그게 왜 나는 뭐 나는 왜 나 몰라. 모르게. 근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을 너무 미워할 필요는 없는 게 네. 마치 현재 위치가 네. 심각한 고부 갈등 사이에 고뇌하는 남편의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배우자인 네. 김건희 여사,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약간 시어머니에 비유한다면 시어머니. 네. 고부 갈등 속에 그 남편 괴롭거든요. 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괴로운 남편의 네. 지위에 있다. 예. 좀 그렇게 비유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유도 뭐 가능한가요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전당대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7월 네. 23일이니까 막 2주 정도 남은 상황인데 자 이번 논란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누구한테 유리한 겁니까? 한동훈한테 유리합니까? 원희룡 후보한테 유리합니까? 둘 다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 것 아. 같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그 108명 단톡방에서도 네. 이대로 안 된다고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연판장 시즌 2가 벌어질 뻔하다가 네. 그 안에서도 도저히 이건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서로 막 싸우고 있던데 당연히 누구한테도 좋을 수 없다 보고요. 뭐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 뭐 문자를 까내만에 하고 있다가 결국엔 또 갑자기 거기서 좌파로 몰리고 이건 이따가 또 우리 신인규 위원장이 더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거기 뭐 비판만 하면 좌파로 몰리고 있고 네. 그렇다고 해서 또 한동훈 위원장이 제대로 된 길을 가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길을 가서 사실 안철수 루트로 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대선 후보로 불리던 사람이 그 외통위원장 그 선거에서 그 투표에서 김석기 의원한테 발렸어요. 아, 졌어요. 또 예. 발리다니요. 졌습니다. 졌죠. 예. 70대 25니까. 질 수도 있지요. 아, 그렇죠. 질 수 살다 있는데 보면. 70대 25로 지는 게 조금 많이 졌네요. 심각하게 졌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대권 주자였는데. 대선 주자였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의 소신에 따라서 얘기를 하고 그거에 만약에 그 평가를 받았을 때 네.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았다 싶으면 정리하고 나오면 네. 다시 뭐 공부를 하고 나오면 그럼 사람들이 또 다시 평가해 줍니다. 근데 그렇죠. 여기저기 그때그때 기회되는데 붙는 거는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이제 국민의힘을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네. 이렇게 상식적으로 보고 합리의 눈으로 보면 네. 당연히 그 예측이 빗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비상식과 비합리의 눈으로 봐야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보면은 예. 당연히 한동훈 후보가 좀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죠. 뭔가 좀 네. 공적인 느낌도 나 보이고 그렇죠. 뭔가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것 같으니까 와 그래 바꿔 보입니다. 저는 그래 보이는데. 이게 이제 합리의 트리가 저는 오류가 합리적인 거군요. 오류가 네. 생깁니다. 오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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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군요, 생기고 제가. 네. 비합리와 비이성의 눈으로 보면 예. 저는 굉장히 그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게 지금 전당대회가 거의 뭐 이전 투구식의 진흙탕에 개파 싸움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권력의 애완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파 싸움이 아니라 네. 개판 싸움이 되고 있어요. 지금. 두분 다 세게 말씀. 네, 그래서 개판 예, 싸움이 예, 예. 되고 있기 때문에 권력의 애완견이기 예, 때문에 예, 제가 그런 예, 표현을 하는 예, 겁니다. 그래서 예. 이런 개판 싸움 속에서는 누가 이겨도 이긴 사람은 없는 게 되는 거지만은 냉정하게 비합리와 비이성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원희룡 후보에게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지금 이 상황 왜냐면 자체가? 당원들의 눈으로만 본다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가 결국에는 정권 재창출의 도구, 그러니까 마음엔 좀 안 들고 맨날 그 폼 잡고 멋부러진 얘기만 하니까는 좀 얄밉더라도 아이 저 한동훈 아니면 이재명 누가 꺾냐, 윤석열 정부 성공으로 이끌면서 정권 재창출 또 해먹어야 된다 지금 네. 이거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가면은 김건희 여사와 싸우게 되면 이제 고부 갈등 속에 윤석열 대통령 외로우면서 괴로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야 이거 한동훈으로는 어렵겠다. 오히려 과거에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당이 시끄러웠던 것처럼 이번에 또 반복할 수 없다. 예. 업그레이드 이준석 버전이다. 이건 예.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당원들에게는 전 지배적으로 좀 작동할 수 있다. 결국은 2주 남았지만 원희룡한테 더 유리하고 한동훈한테는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 그래서 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처음에 결선으로 가버리면 끝나는데 네. 전 한동훈 후보가 결선으로 가긴 어렵다. 왜냐하면 과거에 친윤들이 영끌로 했을 때 김기현 후보를 52% 겨우 만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영끌도 아니고 내부에서도 막 진흙탕 제가 네. 뭐 죄송합니다만은 개판 싸움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네, 52% 만들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결선으로 갈 텐데 한동훈 후보가 한 40%, 그리고 원희룡 후보가 30%, 나경원 후보 한 20% 얻을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결선 갔을 땐 이게 어떻게 뒤집어져서 어디로 튈지 모른다. 그래서 어대하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다라는 어대한. 평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위원장님 네. 말씀 덧붙여서 지금 이 비상식적인 판에서의 싸움으로만 보면 가장 득본 사람이 저는 장해찬 씨로 보입니다. 장해찬요? 네. 어제 왜냐면은 그제 그- 나왔더라고요. 예, 네. 지금 여기저기서 다시 언론이 또 주목해주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편에 전적으로 막 붙어가지고 막 한동훈 씨 비판하니까 갑자기 또 잊혀져 있던 사람이 등장했어요. 네. 요 판에서 제일 지금 좋아하고 있는 사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뭐 저희 방송에도 혹시나 가능하면 네 우리 같이 이제 얘기에 나누고 싶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 의자 하나 더 상관없습니까? 놓으셔도 됩니다. 네. 젊은 정치인 저는 권력의 애완견을 거부하기 때문에 저는 국민 진돗개거든요. 예, 국민 진돗개 저랑은 좀 품종이 다릅니다. 저는 국민만 바라보는 신인기 대표님은 국민 진돗개 항의도 이사님 뭡니까? 저도 사실 풍산개 여기- 정도 되지 않을까요? 풍산개 국민 풍산개 풍성이 좋으신 분이라. 예,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국민의힘 지금 전당대 얘기를 좀 해보면 또 이분이 계속 SNS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얘기를 계속 하면서 비판을 하면서 유승민의 길을 가고 있어 방자하다. 제가 좀 따라 해봤는데요. 홍준표 시장입니다. 홍준표 시장이 뭐 사안마다 훈수를 놓고 있는데
내용 자체는 좀 셉니다. 박근혜 정권 무너뜨린 사람이다. 뭐 이렇게 배신의 정치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홍준표 시장의 글들은. 홍 시장은 권력의 애완견 중에 가장 뭐랄까요, 배를 뒤집고 배를 쓰다듬어 주기를 바라는 아주 순치된 애완견이거든요. 예. 오래된 애완견입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오래 해먹었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전 이번에도 자꾸 그 유승민 전 의원을 소환해가지고 예. 배신의 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이라는 용어를 쓴 건 맞아요. 근데 이건 수학입니다.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는 플러스거든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이란 말을 언급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해서 파면됐거든요. 그럼 배신자를 배신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네. 충성되는 거거든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플러스 되는 거랑 똑같은 이건 수학적 공식인데 네. 자꾸 홍준표 시장은 본인도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춘향인 줄 알았더니 향단이었다. 탄핵은 당해도 싸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지금에 와서는 거의 무슨 충신으로 사육신인 줄 알겠어요. 이렇게 보면은 사육신인 줄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알라바이, 권력의 알라바이 짓을 이제 그만해야 된다. 알라바이. 저 홍 시장은 제가 아까도 국민의힘 비이성과 비합리의 눈으로 봐야 해석이 된다 그랬잖아요. 네. 정말 그 비이성과 비합리의 전형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가만히 안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도발에 상대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유 전 의원이 아마 기다렸다는 듯이 이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유승민 전 의원은 뭐 지금 코바홍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코바홍, 코바콩. 네. 접신물에 코바콩인가요? 코를 네, 받고 코를 있네요. 받고 있잖아요. 저기. 접신물. 코바, 아랫사진. 코바홍, 아이고. 코바콩. 예. 네, 코를 받고 있어서. 예. 허리 아프겠다. 네. 네.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서만 하더라도 분명히 그렇게 비판을 해놓고 네. 갑자기 저렇게 접시에 코를 박아버리니까 지금 코바콩이라는 얘기가 코바콩. 인터넷에서 네. 많이 지금 떠돌고 있는데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도 할 말 많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본인이 지금 저렇게 얘기할 거면 박근혜 대통령 잡아 넣었다고 하는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면 홍준표 시장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구시장이잖아요. 네. 여의도 정치인이 아닙니다. 네. 가장 요즘 좀 기사 나오는 거 보면 박정희 동상을 6m로 하겠다. 뭐 요런 얘기. 뭐 10m가 말이 되냐? 이순신 장군 동상이 6.2m니까 네. 6m가 요 얘기만 나오고 있어요. 그거 말고는 다 여의도 지금 정치 한동훈 씨 비판하는 게 그 구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제대로 된 대구시장의 역할이냐? 비판은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는 홍 시장이 네. 그 세력이 없이 나름대로 정치권에서 수명을 연장하는 몇 안 되는 정치인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대파가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분은요 딱 두 개로 요약되는 게 언론 중독이고요. 네. 하나는 기회주의예요. 그러니까 아. 기회주의적으로 말을 바꿔가면서 뭐 속안에 그런 말도 있어요. 행간에는 모든 입장을 다 내면서 고장난 시계도 두 번은 맞듯이 정말 고장난 시계의 전형이거든요. 저를 세게 말씀 다 아니 홍 시장에 대해서는 네. 제가 그래도 나름 전문가입니다. 맞아요. 제가. 맞습니다. 근데 예, 맞습니다. 언론 중독과 이 기회주의를 가지고서 본인 정치 자기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자치단체장이 그 지역의 업무를 챙기기 위해서 네. 불철주야. 아니 남는 시간이 있으면 전 남는 시간에 차라리 주무시든가 네. 남는 시간에도 그 대구의 발전을 위해서 애를 써도 모자랄 분이 항상 언론의 주목을 위해서 중앙정치에 훈수 두고 한동훈하고 매일 싸움 거는 것은 정말 수준 이하다. 네, 권력의 알라바이 짓을 뭐 영원히 하시겠지만은 저는 뭐 가망 없는 정치인이다 저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네. 알라바이 때문에 김민전 의원 같은 사람들 보세요. 국회에서 갑자기 TV 자다가 일어나고 자기 이름 검색하고 있잖아요. 네. 전형적으로 그런 홍준표 시장이 저런 짓을 자꾸 하니까 네. 후배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너무 피곤해서 그러니까 잠은 잘 수 있죠. 예, 근데 예. 왜 거기서 자냐고요? 네. 그러니까 훈수 둘 시간에 차라리 잠을 주무시라 잠을 자라. 합니다. 컨디션 조절을 위해. 잠을 자라. 대구시장의 시간은 정말 대구 시민들의 시간 맞습니다. 아닙니까? 네. 근데 너무 쓸데없는 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강하게 어쩌면 선배 정치인들 알겠습니까? 이 두 분께서 선배 정치인들 좀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아주 쓴소리 알라바이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면서 하셨습니다. 참고로 알라바이는 그 권력의 개입니다, 애완- 개. 개 이름입니다. 선물 받은 개 이름입니다. 프로백 키스가인가 거기서 받았던. 그래서 전 이제 개입니다. 알라바이라는 말을 예. 고유명사로 씁니다. 예, 그냥. 알라바이. 예. 이해하실 분은 이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황희두 이사, 신은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